음주운전 사고가 나다. 1395년 10월 11일 남양백 홍영통이 말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 임금의 탄일 잔치에 나갔다가 만취돼 돌아오다가 말이 놀라는 바람에 떨어져 죽었다. 홍영통은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전 친구이다. 3월 20일에도 태조, 정도전과 경복궁에서 비오는 날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다. 실록은 신하가 죽으면 기록졸기를 남긴다. 홍영통은 문음으로 공민왕 때의 안동부사가 되었다. 문음은 과거가 아니라 집안 출신으로 관직을 했다는 것이다. 신돈이 중으로 있을 때 구운으로 감찰대부가 되었다. 공민왕이 홍건적 때문에 안동으로 피난가서 변조라는 스님을 만난다. 변조가 신돈이다. 홍영통이 안동부사였으니 신돈과 인연이 있었다. 조선 초에 기구라 하여 남양백에 봉해졌다. 기구는 70세가 넘은 관료이다. 나이 많은 절친이 자신 생일에 왔다가 음주로 죽었으니 태조는 마음이 아팠다. 임금이 애도하고 명하여 예장하게 하였다. 조선판 음주 사망 사고의 결론은 무엇일까? 홍영통이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것 때문에 3일 후 대신들에게 가마를 내려주었다. 말 대신 가마를 타라니. 대리운전은 조선에서 시작됐다. 정도전이 경복궁의 이름을 짓다. 1395년 10월 7일 정도전에게 분부하여 새 궁궐에 여러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니 정도전이 이름을 짓고 아울러 이름 지은 의의를 써서 올렸다. 새 궁궐을 경복궁, 연침을 강령전, 연침에, 남쪽을 사정전, 그남쪽을 근정전, 동루를 육문로, 서루를 육무로, 전문을 근정문, 남쪽에 있는 문을 정문이라 하였다. 정도전이 새 궁궐을 경복궁이라 이름 지은 뜻은 다음과 같다. 궁궐은 임금이 정사하는 곳이며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곳이다. 그래서 그 명칭을 아름답게 하여 보고 감동되게 하여야 한다. 시경 주하에 있는 임이 술에 취하고 임이 덕에 배부르니 군자는 영원토록 그대의 크나큰 복을 모시리라 라는 시, 즉 군자 만년계의 경복에서 경복을 따왔다. 여기서 군자는 임금이고 임금의 가장 큰 복은 백성이 편안히 잘 사는 것이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떨까? 당신이 덕을 많이 쌓고 훌륭한 군자가 되어야지만 우리 백성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철학이 경복궁 이름 속에는 있다. 정도전과 한잔하다. 1395년 10월 30일 밤에 임금이 정도전 등 여러 훈신을 불러 술을 마시고 풍악을 즐겼다. 경복궁도 완성되었으니 태조는 기분이 좋았다. 홍영통이 음주운전으로 말에서 떨어져 죽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다. 한창 술을 마시다가 태조가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경등의 힘이다 하자 정도전이 한마디 하였다. 전하께서는 말 위에서 떨어지셨을 때를 잊지 마시고 신도 항소했을 때를 잊지 않으면 자손만대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기 전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이때를 노리고 정몽주가 이성계를 제거하려 시도했다. 이방원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정도전은 이인임의 항거한 죄로 나주로 귀양을 떠났다. 나주에서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보았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귀양 가서 깨닫고 공부했다. 이성계와 정도전이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했다. 그때를 잊지 말자, 초심을 잊지 말자. 조선을 건국하고 경복궁을 짓고 난 잔칫날이다. 술 한잔하며 흥청망청 할 수도 있다. 이런 날 이렇게 간언할 수 있던 것이 조선의 힘이었다. 성균관 스캔들은 없다. 1395년 10월 25일 문묘를 세웠다. 한 줄의 기록은 짧지만 강력하다. 수도를 이전하고 종묘와 궁궐과 도성을 세웠다. 형식은 갖추었으니 내용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가 문묘이다. 문묘는 공자를 모신 사당이다. 공자, 즉 문선왕묘의 준말이다. 공자를 모신 사당이지만 공부하는 곳을 겸했다. 그래서 성균관이 있다. 장소도 중요하다. 옛사람들은 책을 머리맡에 두었다. 한양의 머리맡, 북동쪽에 문묘를 세웠다. 고려말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칭되고 조선은 그 전통을 따랐다. 엄밀히 구분하면 문묘는 공자와 성리학의 성현을 모신 사당이고 성균관은 공부하는 곳이다. 제4의 공간은 대성전이고 학문을 닦는 곳은 명륜당이다. 조선은 문묘와 문묘제례학을 지켜왔다. 문묘제례학은 중국으로 역수출돼 문화대혁명으로 끊겨버린 중국 공묘제례를 복구하였다. 원조가 중요하지 않다. 누가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는 가가 중요하다. 왕세자가 되면 성균관 가서 스승을 모셔왔다. 스승을 모시기 전에 문묘에서 공자에게 먼저 술 한 잔을 올렸다. 예의가 중요했다. 크리스마스의 비극. 1395년 12월 25일 주인을 죽이고 여종과 도망갔던 용석이란 자가 잡혔다. 용석은 사지를 찢어서 전시하고 여종은 교형에 처하였다. 노비는 남자종인 노와 여자종인 비를 합친 말이다. 주인을 죽이고 도망쳤으니 조선에선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조선의 공식 형벌은 태, 장, 도, 유 사형이었다. 사형은 참, 목을 친다. 교, 목을 조른다의 두 가지가 중심이다. 용석은 사지를 찢어 죽였다. 이것을 능지처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능지형은 원래 살을 오랫동안 도려내며 천천히 죽이는 것이다. 사지를 찢는 것은 거열형이라고 한다. 소나 말 같은 데에 묶어서 다른 방향으로 보내 몸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주인을 죽인 용석은 거열형을 당했다. 그리고 함께 도망간 여종은 교형, 즉 목을 졸라 죽였다. 왕조사회의 반역이나 주인을 죽이는 하극상은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능지형감이다. 능지가 너무 잔인해서 거열형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그 대신에 사지를 찢어 전국으로 보내 본보기로 삼았다. 크리스마스에 끔찍한 처벌을 하고 3일 후 태조는 새 궁궐에 입주했다.